언제는 우리가 트럼프의 동맹이었나? 나토 국가들이 참았던 울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동맹을 동맹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안보 자산을 갉아먹으면서 무임승차하는 무능력하고 뻔뻔한 버러지로 취급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른데 트럼프는 상대를 성질나게 하는 비상한 재주를 지녔습니다. 트럼프의 행보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완전히 제멋대로이고 인명과 가치에 대한 존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트럼프에게 대한민국의 전시작전 통제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쟁의 징후가 보이거나 전쟁이 발발하면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통제권이 전시작전 통제권이라 불리는 것이고, 그것이 트럼프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이 트럼프에게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설마 하며 재앙의 전조를 굳이 외면하면 대한민국은 그만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공포가 있습니다. 남의 힘은 내 힘이 아니며 남은 이유 없이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 영원한 아군도 적군도 없고 이해득실에 따른 관계만 존재한다. 국제정치의 진리가 다시 확인되는 순간 국제사회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강대국이 가치를 저버리는 순간 약소국의 모든 국제적 권리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유엔 등 국제기구는 허수아비로 전락합니다. 트럼프로 인해서 아군과 적군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침략에서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들이 물거품처럼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인류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21세기에 가장 야만적인 욕심과 무분별한 살상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명분도 없고 가치 있는 목적도 보이지 않고 불가피했던 이유도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 우려스러워서, 단지 힘을 보여주고 싶어서, 살기 위해 폭력에 저항했다는 이유 때문에 무자비한 폭력이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그 공포스러운 모습에 세계가 너나 할 것 없이 강한 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절대 강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힘은 핵무기입니다. 그러나 핵무기는 누구나 쉽게 손에 쥘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힘을 제어받지 않으려는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들은 절대로 그냥 지켜보지 않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욕심을 낸다 해도 이란이 보여주는 것처럼 엄청난 보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해도 국제사회에서 동등하게 힘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강한 나라들로부터 간신히 자신을 지킬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핵무기 다음으로 강력한 힘은 비교적 비슷한 수준끼리 연대해서 가장 강한 자와 맞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강한 자와 연대했던 것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하는데,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가장 강한 자를 멀리하려는 결정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보다 어렵습니다. 가장 강한 자를 멀리했는데 연대하려 했던 자가 가장 강한 자의 편에 서버리면 자신이 강한 자의 타겟으로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미국을 비웃고 성토하고 미국 스스로 고립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세계 금융이 요동치고 국제 유가가 들썩입니다.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고 반대할 수는 있어도 미국과 단절하고픈 나라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단절당하고 무역과 군사에서 보복당할까 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군사동맹체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유로존의 나라들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나토를 주도적으로 만든 나라이고 미국 스스로도 나토에 속해 있는 회원국이지만 중동전쟁에서 나토국들이 지원을 거부를 하고 동참을 하지 않자 공공연히 탈퇴를 기정사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차기 행정부로 트럼프가 유력해지자 2024년에 미국 의회는 국방수권법을 통해 나토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것을 법률로 제한해 두었습니다. 트럼프의 나토 탈퇴가 불가능한 일일까요? 미국 헌법을 지키는 트럼프라면 이란을 침공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 개시는 미국 의회의 비준 사항이지만 트럼프가 헌법을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켰음에도 트럼프에게 경고를 보내지 않을 뿐더러 트럼프를 탄핵하지도 않습니다. 미국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것에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치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과 같은 경우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선거 이외의 힘으로 트럼프를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토 국가들은 트럼프와 맞서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노골적인 비하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토 국가들은 27개국이 모여 있어 사정이 좋은 편입니다. 유로존과의 파국은 트럼프가 보기에 유로존이 중국과 러시아와 화해하고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이므로 아무리 미쳐 날뛰는 트럼프라 해도 파국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나토국들이 보내는 적당한 선물이면 툴툴거리면서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나토에는 핵무기 보유국이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경제적으로 어떤 보복이 올까 염려하는 수준입니다. 미국과 동맹이었던 나토국들 외에 호주와 일본과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가 미국의 동맹입니다. 사우디나 UAE, 카타르도 동맹이라 하지만 중동 전쟁에서 봤다시피 이스라엘을 위하고 무기를 팔기 위한 동맹에 불과합니다. 호주는 하와이처럼 미국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나라이고 뉴질랜드는 미국과 고급 정보를 나누는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나라이지만 트럼프 일기 때 파이브 아이즈에서 사실상 축출된 상태이고 미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뉴질랜드 자체도 국제정치 무대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 없이 지내는 걸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중동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 중에 일본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일본과 대한민국의 서운함을 숨기지 않고 있지만 일본은 109조라는 엄청난 선물을 이미 안긴 상태여서 불안하긴 하지만 비교적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나토국도 아니고 트럼프의 트집에 이런저런 비켜갈 이유도 변변치 않은 대한민국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을 때 대한민국은 트럼프의 이런저런 보복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중동으로의 파병을 발표하고 트럼프를 달래야만 할까요? 트럼프의 공식적인 불평 발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나토를 겁쟁이라 부르면서 성토하다가 대한민국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호르무즈를 나토와 같이 해결해보라고 언급했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이나 방위산업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단일국가 대한민국은 나토에 비견할 만큼 힘이 있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공언하며 압박한 지상전의 경우 한국이 트럼프 요청대로 참여를 결정할 경우 미국이 부담하는 무게의 절반 정도를 덜 수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드러내진 않았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트럼프의 기대가 상당했음을 보여주는데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공식 문서를 보내면 그에 따라 검토하고 답을 주겠다고 하니 트럼프 입장에서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대한민국이 반트럼프 반미국 정책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지금으로서는 제재나 여타의 보복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압박으로 힘들어지면 가장 영향을 받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해군을 비롯해서 나토와 연계된 방위 체계에서 미국이 못하는 부분에서 공백을 메울 나라가 대한민국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중국의 공식 발표는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나토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탄약을 지원할 국가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지나친 무기 사용으로 다른 지역에서 유사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만큼 여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동북아에서 무게 중심의 역할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중동으로 반출했습니다. 미국의 소유 여부를 떠나서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 반출이 이뤄진 나라는 동맹국들 중에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한미군 일부도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중동으로 이동했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휴전국가이고 대화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군사 동맹체로서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안보 환경에서 전략 자산을 미국 멋대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트럼프 입에서 동맹이니 도와야 한다는 말이 참으로 구차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여론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안보 파트너로서 믿을 수 있는 나라인가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의문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반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한한 미국 상원 의원대표단에 직설적으로 대놓고 반환을 말한 것은 실질적으로 트럼프에게 통보한 것과 같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과 영내 안보를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지키겠다. 그러기 위해서 조속히 전작권을 반환받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철수나 감축이나 10억 달러 방위비 등등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통용될 수 없는 카드가 된 것입니다. 세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횡포를 보면서 실질적 우방이 없는 시대에 자주국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무장을 키우고 다른 나라들의 무장을 키워줄 수 있는 준비된 나라입니다. 중동 전쟁이 길어지고 파병 압력이 높아진다 해도 이재명 정부가 파병 가부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파병에 관한 공식 문서를 요구하고 공식 문서로 트럼프의 파병 요구가 오면 그 문서에 정부 의견 없이 국회로 보내 국회가 국익 관점에서 긴 시간 수기하고 또 수기해서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끝난 뒤에 파병 여부를 결정해서 그때도 전쟁하고 있으면 그때 통보해 주면 됩니다.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 공직자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핵심은 국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력은 10위권이죠. 방위산업 역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막강합니다. 어떤 악조건에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고 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해요. 자주 국방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우릴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아요.